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5월 28일 김정기의 세계전망대 제5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홍콩 정치적 사망선고, 홍콩 보안법 중국 전인대 만장일치 통과입니다.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 전인대라고 하죠. 마지막 날인 오늘 기어코 홍콩 보안법 표기를 강행을 했습니다. 홍콩 보안법의 핵심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가지고 반중국 행위를 막겠다고 하는 것이죠. 국가 안전을 위해 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하고 금지하고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단순 시위자 등으로 처벌 대상이 확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분열, 국가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하고 이것을 어겼을 경우 처벌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최종적으로 통과시킨 뒤에 시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홍콩 보안법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처벌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국기인 오송홍기를 태우는 등의 직접적인 행위를 처벌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시위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위에 평화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시위가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질이 되었을 때 여기에 연루가 된 것으로 오인이 되어서 처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전인대가 홍콩 특별자치구를 직접적으로 규율할 법률을 제정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전인대는 홍콩 보안법을 만든 뒤에 이를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 기본법 23조에 따르면 홍콩 사람들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전인대는 법률 제정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홍콩 기본법 3조에 삽입될 수 있는 것은 외교, 국방과 같은 홍콩 특별행정구 영역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기본법을 어기게 된다고 하는 거죠. 미국은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해서 대응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1842년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가 승리한 영국에게 난징 조약에 따라서 홍콩을 할양했습니다. 이후 영국 통치를 받았던 홍콩은 1984년 중국과 영국이 체결한 홍콩 반환 협정에 따라서 1997년 7월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후에도 폭넓은 자치권을 인정받아왔습니다. 홍콩은 중국의 일국 양제 원칙 하에서 2047년까지 50년 동안 현 체제를 유지하고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분야에서 자치권을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일국 양제는 중국 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공존시키는 것입니다.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중국의 통치 원칙에 해당이 되고요. 대만 통일의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미국은 홍콩의 정치적 변화 속에서도 1992년 제정한 홍콩 정책법에 근거해서 홍콩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후에도 홍콩에 대한 중국 본토하고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인정을 해왔습니다. 홍콩 정책법은요, 미국이 홍콩에 대해서 무역, 관세, 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의 여타 지역하고는 다른 특별 대우를 부여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았죠.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 허용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홍콩의 특별지위 철폐와 중국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지위가 박탈이 되면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 기술전쟁 와중에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할 때 홍콩은 제외가 됐지만은 이런 각종 혜택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기존에는 무비자로 홍콩을 드나들었지만 향후에는 엄격한 중국 비자 규정을 적용을 받게 돼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는 데에도 아주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홍콩을 탄압하는 중국 정부 인사들과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해서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 광범위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홍콩에는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의 주력 산업이 뭐예요? 금융업이죠. 금융업은 그 속성상 안정적인 영업과 고객의 신뢰 획득이 최대의 관건인데 미중 갈등이 격화되어 가지고 홍콩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 불안이 계속되면 서방 자본이 대규모로 홍콩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홍콩을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서 세계와의 연결 통로로 활용을 해왔던 중국 입장에서도 홍콩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약화는 엄청난 손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홍콩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2019년 9월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홍콩의 일국 양제가 느슨해져 가지고 중국과의 차별성이 약해졌다 하는 그런 이유로 홍콩에 대한 신용등급을 기존 AA 플러스에서 AA로 하향하고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2020년 4월에는 홍콩에 대한 등급을 다시 AA-로 강등을 해버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홍콩에서 대규모로 서방 자본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콩은 그동안 중국의 샹하이하고는 달리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부자들이 도피성으로 자금을 언닉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기업가들한테는 미국보다 높은 은행 금리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종의 헌금 투자처 역할도 했죠. 세 번째입니다. 중국 경제가 입게 될 손실도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홍콩이 중국 전체 국내 총 생산이라고 할 수 있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에 불과합니다.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됐던 1997년에는 18%에 달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지긴 했죠. 그 정도로 중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급성장한 탓이겠죠. 홍콩의 역할은 특별했습니다. 중국의 역외 금융 중심지로서 중국의 무역이나 투자의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중국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19년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액수는 1380달러인데 이 가운데 963달러 즉 70%가 홍콩을 통해서 성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대홍콩 특별지위를 박탈을 해가지고 금융과 교육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중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김정기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